태 왔어? 아니 왔어? 형님 다 해왔어? 알겠어.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돼. 다음 주부터 유리함수 그냥 다음 주부터 나올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꼭 마무리 돼 있는 채로 가야지. 다음 주에 이제 숙제 왜? 내일 딱 공개. 알겠어. 내일 공개할 거야? 알겠어. 오늘까지 안 되는구나. 다 됐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어제 하던 거에서 역함수 조금 남았었고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남았었고 그거랑 C단계 몇 문제 풀어줄 거고 같이 그러고 오늘 그렇게 마치고 내일 그 오답 클리닉 하고 그렇게 마칠게요. 어제 어디까지 했지? 1043번 여기까지 했나? 잠시만요. 1050번까지 했다. 1050번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 거 할게요. 그래서 우리 요거 1051번 할 거고 그 다음 1055번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뒤에 C단계 한 5개에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볼게. 자, 요거 지금 그래프에서 역함수와 교점 이거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설명드렸었어요. 역함수 할 때. 이때 감소인지 증가인지 구분해줘야 되는데 이거 증가 그래프지. 그래서 증가 그래프란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 자체가 y는 x랑의 교점에서 그냥 발생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 간단한 문제고요. 근데 증가인 거 확인해 주는 거야 꼭. 그래서 4분의 3x 값이 얘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 넣으니까 우리가 y는 x랑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겠다 라고 해주시는 게 이게 기본이고요. 증가 함수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져야지 우리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1055번 여기에서 2차 함수 형태고요. 그때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줬는데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주는 이유 자체가 일단 요 함수 표현 먼저 해주면 x-1의 완전제곱에다가 값이 a 빼기 1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다음 식은 우리가 x가 축이 1일 때 1을 기준으로 왼쪽 값은 증가할 때 감소하는 그래프고 이쪽은 증가할 때 증가하는 그래프지. 그랬을 때 역함수 자체가 우리가 생성이 되려고 하면은 1대1 대응이 기본 원칙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다 같이 해서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만 우리가 인지해줘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만큼만 잡아준 이유가 역함수가 생성되기 위해서 증가함수 쪽만 잡아준 거야. 증가함수 쪽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쪽 부분만 떼가지고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좌표가 몇이야? 1, a 빼기 1이다. 이렇게 잡을 건데 이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니까 y는 x랑의 똑같이 교점 관계로 보실 건데 얘를 그냥 y는 x 이렇게 적어놓고 지금 주어진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랑 이 값을 x를 연립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다. 이 식에다가 판별식 D의 값이 어떻다?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교점 2점이라고 쓰면은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요거 먼저 마무리할게. 그래서 9 빼기 4a 값이 0보다 큰데 이항하시면 4a 값이 9보다 작다 인 거니까 a 값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쓰시면은 지금 식을 어떻게 쓴 거야?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걸려도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 1,0, 1,a-1 저 부분보다 어때야 되는지를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얘가 y는 x란 식이 만약에 요거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얘가 x에다 1 넣었을 때 얘가 y 값이 1 나오지. 요거 좌표가 몇이에요? 1,1이지. 이렇게 되면은 반대쪽에서 하나 더 나온단 말이야. 그럼 y는 x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여길 지나가거나 요거보다 더 아래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a 빼기 1보다 값이 1이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플러스로 한 조건이 더 걸려야 돼. 오케이? 얘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저쪽에서 2점 걸려. 여기가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야. 여기까지는 쉽잖아.
요거 아시겠어요? 자기가 그려보면 돼. 그려봐야 돼. 천천히 할 거예요.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쪽은 얘네는 되는 거고 얘는 안 되잖아. 맞지? 반대쪽에서 나오니까. 증가 쪽에서만 우리가 2점 만나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 따라서 해의 범위는 A값의 범위는 이렇게 잡힌다 라고 써주시고 저거 그래프 똑바로 표현해 주세요. 요 점을 지나거나 1,1이 A 빼기 1보다 더 아래 있거나 같아야 된다가 문제 포인트야. 같을 때까지도 저쪽에서 2점 만난다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아시겠어요? 요거 살짝 어렵다. 됐고. 그 다음 뒤에 절대값 그래프 조금 이따 한 번에 하고, 그 다음 오늘 이거 센 C단계 첫 페이지 풀어와 달라고 했는데 푸셨어요? 여기 안 풀었을까? 여기 잠깐만 푸신 분은 다음 쪽 문제 살짝만 풀어주고 지금 내가 풀어달라는 거 살짝 풀어주세요. 지금 1067번 이거 하나 안 풀린 사람들 1067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1067번. 1067번에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1067번 하나 풀어주실 거고요. 1067번. 아리라 저거 맞췄어? 채점할. 응, 오케이. 이것도 풀어봐. 그것도 풀 거야. 그것도 풀 거야.
1분 있다 할게요. 노트 있으면 노트 펴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 정리할 내용이 하나 있어서 내년에 오래 쓰일 거여서. 그러고 유진 없지? 필요한 사람 있어? 오케이. 없는 사람 찢어줄게. 자, 일단 이거가 그냥 아무나 풀 수 있게끔 풀어보면 그냥 다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냥 천천히만 하면 내가 봤을 때 풀리거든. 자, 보시면요, 기억번은 좀 많이 쉬워. G2 요거 연산하면 되지. 이걸 정리할 게 아니야. 정리해서 푸는 풀이를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G2 값은요, 요따 대입하시면 4 빼기 2지. 그래서 F2다 라고 되니까 F2의 값은 범위상 여기 값이니까 우리가 넣어서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게 기억번이죠. 기억번은 다 동그라미 치셨을 거야. 기억번 동그라미. 그 다음 니은번을 그냥 기본 연산각과하고 니은번을 푸는 방법을 따로 알려줄 거야. 니은번이 일단 기본 연산으로는 여기에서 G.F X로 바꿀 거잖아. 그때 F X식을 본인이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방식이니까 저기 마이너스 2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범위. 그 다음 두 번째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X가 되고요. 그 다음 저기 절대값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유지돼. 식이 이렇게요. 그 다음 마지막 식이 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치워주시면 X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직접 그냥 본인이 합성하시는 거야. 그게 그냥 기본 풀이에요. 기본 풀이. 그때 G.F-X가 좌변이라 써 있어. 그럼 이거는 본인이 그냥 요따 합성 걸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잡아가지고 요따가 연산해주면은 값이 2가 나와. 어디 범위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 여기 X 값이 그대로 요따 합성 나가는 거니까 저기 X제곱 빼기 2가 나와. 어디 범위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합성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이 값을 넣어서 합성하시는 거니까 이 값도 2가 나와. 어디 범위에 대해서? X가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요. 따라서 다음 도형을 그리는데 문제가 없어. 자, 좌표 평면을 그리실 거고요. X축하고 Y축 표시해 줄 거고 그때 다음 범위가 잘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2랑 2로 기준 잡고 잘려요. 마이너스 2랑 2로 기준 잡아. 그랬을 때 그 값이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시면 Y는 2란 식이 되니까 이렇게 설정되고 그 다음 이렇게 설정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는 축이 y축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란 점 지나가게끔 대입하시면 연결되게끔 이렇게 채워져. 얘가 지금 요 함수 그래프야. 저렇게 나왔어요. 니은번이. 그 다음 저기에 대해서 G.Fx 하시면은 본인이 그냥 그대로 합성하시는 거야. 저거 둘이 그대로. 그래서 G.Fx 이것도 본인이 써보시면 그대로 합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저기 마이너스 2 골라와가지고 대입하시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고요. 어디 범위에 대해서? x가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x 대입해주면 x제곱 빼기 2가 되는데 어디 범위?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 다음 요 범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거는 과정이 지금 똑같으니까 그래프 식이 아예 일치해. 당연히 식도 똑같잖아요. 지금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니은번도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근데 니은번은 이거는 직접 합성해서 푼 거고 이걸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으로 조금 이따 분리해 줄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
한번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자, 지울게요. 저기 필요한 게 저식이지. 자, 그래서 디귿번 요 좌변식만 건드리면 되거든. 우변식은 여기에다 마이너스 씌우면 돼서. 그래서 디귿번 가시면 f.gx 자기가 직접 합성해. f.gx 요 덩어리에 x 이렇게 거는 거는 우리가 정의역으로 x 대신에 gx를 거는 거니까 x 대신에 그대로 요걸 갖다 넣는 거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건드려지지가 않아. 맞죠? 그랬을 때 저기 범위가 건드려지는 거야. x 대신에 gx를 꽂은 거니까 이 자리가 gx야. x제곱 빼기 2가 된다는 거야. 그럼 저기 식은 얘가 x 빼기 x제곱 빼기 4 요 값이 0보다 크다. 요 범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건 x값이 2보다 크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gx를 옆에다 합성시킬 때 두 번째 식은 여기에 합성 당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때 얘가 범위가 어떻게?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값이 2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다 라고 되니까 요 부분 하나 푸시고 그 다음 요 부분 두 번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식을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실수값이니까 문제 없으니까 얘는 항상 참이야. 첫 번째 식이.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값이 2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범위에선 교집합 거는 거니까 요 부분이 기입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그냥 숫자 2가 나오는데 어디? 범위. 요 부분에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들어가는 거고 그때 요거 이항해 주시면 x제곱 그 다음 옆에 요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지. 맞지? 저 값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마지막 거는 될 수가 없는 범위네. 이렇게 지워져요. 이건 성립하는 범위가 없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가 둘이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요따가 얘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쪽으로 벌어진 값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똑같대 라고 잡을 수 있어.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 거는 y축이 축이 되고 그 다음 여기 y절편이 2 여기 지나가게끔 꼭지점 잡아서 요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 왼쪽 거 그림을 그렸을 때 문제에서 디귿번은 요따 마이너스 다는 거잖아. 요따 마이너스 달겠다 라고 한 거는 y는 요 식에서 마이너스를 달겠다가 어디 자리에 마이너스 단 거야? y에다 마이너스 단 거야. 그리고 양변 치우면서 요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리한 거야. y각 관점으로 계속 식을 정리하는 건데 y를 다 안 써줬으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저 그래프를 어떻게 매기면 돼? x축에 대칭이동 걸면 되죠. 그래서 요거 x축에 대칭이동 걸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되고요. 요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이 똑같다 라고 돼요. 요게 그냥 기본 풀이법. 이렇게요.
이걸로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예 깔려서 나오고 미적분할 때 저거 모르면 안 되는데 고1 때부터 나오거든. 관점 자체는.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기함수부터 할 거고요. 기함수. 기함수가 뭔지 일단 설명을 정확히 드릴 거예요. 기함수는 그냥 단어야. 그 애플이 사과라는데 그거는 의문이 없잖아.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 뜻이야.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야.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는 무엇이냐? 이거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 이렇게 기원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잘 안 외우는데 단어 뜻이어서 외웠어. 이거는 외웠고요. 자, 그때 얘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대표적인 형태를 나타내주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원점 대칭이게 y는 x 요거 하나 잡아줄 거고 그 다음 식 하나 더 있게 y는 3x 이렇게 두 가지 써놓게. 이렇게 얘네 함수는 자기 스스로가 자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을 원점에다 대칭 이동하시면 요쪽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얘 반대쪽 요쪽을 대칭 이동하시면 요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원점 대칭인 함수.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 우리가 요 형태 말고도 3차적인 형태를 자기가 좌표 평면에다 찍으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y는 x 세제곱은 자기가 만들 수 있거든. y는 x 세제곱. x에다 1 넣으면 1,1 지나가는데 확 늘어나. 2부터 갑자기 8로 올라가. 맞지?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와. 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렇게 형태가 잡히거든. 이것도 그래프가 어떻냐면 요 부분이 원점 대칭 이동하시면 반대쪽. 그 다음 얘가 반대쪽 대칭 이동하시면 원점 대칭. 그럼 요쪽 나와요. 이 형태인데 지금 요걸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는 자 봐봐. 우리가 원점 대칭이 되기 위한 함수면은 반드시 우리가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홀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짝수차가 아예 없어야 돼. 짝수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돼. 홀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다항함수 관점에서 그래. 그래서 삼각함수랑 여기부터 이제 앞으로 배우는 과정에선 더 있어. 근데 다항함수 관점에서 홀수차로만. 다항함수에서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대표적인 형태를 식을 하나 써보면 y는 x 5제곱. 문제는 우리가 4차까지만 나와요. 보통 4x 세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들이 우리가 기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함수는 우리가 방금까지 원점 대칭이라 했어요. 원점 대칭. 그럼 제일 쉽게끔 한 번만 설명 더 할게. 우리가 y는 3x라는 함수를 나는 fx는 3x라 적을 거야. 이렇게. 그때 원점 대칭 이동하겠다라고 식을 쓰면 어디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붙이겠지. 그래서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붙일 거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바로 적기 불편하니까 자 f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줄 거야. 근데 y에도 마이너스 붙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를 우리가 옆에 얘한테 이렇게 달아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식 한 번만 더 할게요. 얘가 요식 상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원점 대칭 이동하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우리 f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건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고 그럼 그 함수 그대로 돌아갈 건데 그 형태는 우리가 y값 관점으로 돌려주시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이 요 식하고요. 지금 다음 식하고요. 요 식이 반드시 같다.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같다가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런데 식 갖고 직접 하시면 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달고요. 여기 3배 곱해주시고 y에다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식이 다시 원상태 y는 3x 똑같이 되는 거 똑같아. 당연하게 양쪽에 마이너스 배치했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기함수의 문제가 똑바로
그 조건만 나와 있잖아. f-x는 마이너스 fx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튀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외울 때. 오케이? 그런데 지금 관계식상 본인 처음 하시니까 요따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가지고 기억할게요. 왔다 갔다 등식의 성질이야. 지금 방금 한 거. 오케이? 자, 저렇게요. 저렇게 외울 거야. 자, 그때 얘가 볼게요. 여기 5차, 3차, 1차 있지. 그래서 얘네가 진짜 원점 대칭 매기면은 마이너스가 다 뽑혀. 이렇게 매기면. 그래서 홀수 차로만 돼요. 그러고 요거 원점 대칭 이동하시면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요거 관계식이 마이너스가 치워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식 정리하면. 그래서 얘를 뭐라 적은 거야? y는 fx. 얘가 뭐라 적은 거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얘네가 같다라고 쓴 게 지금까지 기함수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함수는 우리가 계산의 장점이 나중에 적분해서 있어요. 네, 그렇고요. 요거 하나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우함수 할 거고, 그 다음 좀 이따 계산 빨리 하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네. 30초 이따 지울게. 차수가 홀수 차로만 적혀 있어야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지면서 마이너스가 같이 양변의 등식의 성질로 사라지는 거야.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지울게요. 그래서 오늘은 기함수, 우함수까지만 하고 시험 대비할 때 우함수랑 우함수 합성하고 기함수랑 기함수 합성하고 우함수, 기함수 섞어서 합성하고 그거 하는 거 계산 빨리 하는 거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 우함수. 우함수도 외워야 돼. 우함수 단어 뜻이에요. y축 대칭. y축 대칭인 함수다 라고 하는 게 우함수야. 그럼 우함수는 대표적인 형태가 2차 함수 형태에 우리가 y축 대칭 이동이게끔 y축의 대칭이 되게끔 축이 여기 잡히게끔 나는 아까 적혀있던 식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차수란 건 문자를 곱하냈으니까 짝수 기준에서 마이너스 2 저기 상수항도 똑같이 0차로 짝수로 보는 거야. 짝수로 1차가 아니니까 1차가 곱하넷수 1회니까 0차 문자 안 곱해져 있는 저항은 0차 우리가 짝수로 볼 거예요. 짝수 관점으로. 그럴 때 다음 식은 우리가 어떻게 짝수 차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짝수 차로만. 다항함수 관점에서 짝수 차로만. 그래서 식 상태가 y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힌 게 다 우함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적혀 있어도 짝수 차로만 적혀 있으면. 이때 아까처럼 알아둬야 되는 식 관계는 얘가 그래서 아까처럼 y는 fx라고 작성해 주셨을 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정해 줄게. 그랬을 때 얘가 y축 대칭 이동하시면 우리가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 x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지. 그랬을 때 x에다 마이너스 붙이시면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식이 똑같아. 그래서 식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면 f-x 했을 때 마이너스가 죽어. 그래서 그대로 나와. 요거예요. 아까 기함수는 마이너스 뽑힌다 했지. 그게 특징이고 우함수는 마이너스가 관계식에서 없어져. 왜? 짝수 차로만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야. 제곱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아까랑 똑같이 그 관계가 된다라고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요 관계식 하나 잡아놓는 게 지금 오늘 중요점이고요. 그거 갖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쓰는지 볼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기억번은 그냥 기억번대로 그냥 푸시면 되고요. 니은번부터 건드릴 건데 니은번만 건드릴 거예요, 오늘은. 잠깐만. 나왔다. 자, 그래서 fx식 되게 연하게 보이는데 이제 곧 나오니까 fx식부터 먼저 좌표 평면 위에다 정확하게 그려볼게. fx식 자체를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마이너스 2란 값의 상수함수로 갔지.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쪽에서는 얘가 x값이 y값이 2인 거 상수함수로 저렇게 가져요. 그러고 요 사이 범위에서 y는 마이너스 x니까 요대로 이어지겠죠. 여기 채우면서. 오케이? 얘가 자체가 뭐야? 뭐의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함수야. 얘가 기함수예요. 그 다음 아까 우함수 설명할 때 예시 들었는데 얘 우함수야. 우함수. 짝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때 저 형태는 기함수야. 알겠어요? 반대쪽 대칭 이동하시면 요거 그대로 접으시면 여기로 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형태가 쟤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범위를 끊어가지고 만든 함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범위 따로, 요 범위 따로, 요 범위 따로 판정했을 때 우리가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한 거야. 아까 말했던 건 다항함수 식 하나 관점으로 해서. 오케이? 설명할 때. 그래서 니은번 처리할 때 니은번을 보시면 g, f, -x 이렇게 써 있어. 그때 다음 요 식이 뭐야? 기함수라고. 기함수. 기함수면 어떻다고? 마이너스 x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뽑힌다고. 이렇게요. 그랬을 때 g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마이너스 뽑힌다. 기함수 설명드린 거예요. 그때 얘는 이제 g란 거는 우함수라고 했지. 우함수의 관점에서 요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우함수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얘는요 없어진다고. 이렇게요. 그래서 같아진다. 요만큼만 풀면 돼요.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잡으면. 아까 식 작성이 오래 걸린 거고 지금 여기에서 아까 했잖아. 우함수면 g-t면은 얘가 gt 가 된다. 얘가 우함수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진다 라고 그냥 매겨서 니은번 그냥 빨리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번은 기함수 우함수 그 합성 그거를 좀 배워야 돼서 그거 다음에 한 바퀴 더 하고 하면서 해줄 거야. 시험 대비하면서. 디귿번 맞춰서 빨리 푸는 방법 있어. 네. 니은번 이거 기함수 우함수 오늘 정리해 놓는 게 좋아.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다 하면 안 좋으니까. 네. 우함수에 우함수 합성하면 우함수 된다. 뭐 이런 거 더 있는데 그건 안 할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아시면 내년에 많이 쓰여요. 그냥 봤을 때 처음 보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하유라, 너 여기 첫 페이지에서 혹시 못 푼 문제 있어? 그거 하나 풀고 앞으로 돌아가 볼게. 64번. 1064번 조금만 시간 드릴게요. 1064번 다 안 푸신 것 같으니까 다른 친구들 조금만 풀어보세요. 시간이 한 3분만 드릴게요. 3분만. 초반에 시작점은 잡는 게 좋아서 네. 계산 접근 좀 해주세요.
좀 봐봐. 이거 알아들었어? 아까 뭐 함수 그거는? 응. 복습 다시 해줘. 복습하면 돼. 해볼게요. 할게요. 자, 일단 fx식이 2차 함수인데 식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일단 우리 꼭지점이라도 쓸 수 있게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요. 그 다음 요거랑 옆에 마이너스 1 달았으니까 우리가 플러스 1 적어줄 거여서 플러스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때 첫 번째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마이너스 1,2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꼭지점 하나. 그 다음 gx 자체에도 우리가 뭐 평행이동 걸 건데 꼭지점 사용할 것 같아서 x 빼기 1에 완전 제곱 적고요. 그 다음 옆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거고, 요거 점의 이동으로 접근할 건데, 자, hx가 근데 좀 더 크게 조건이 걸려있어.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야. 근데 요게 관계식이 하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한 거랑 똑같이 증가만 되거나 또는 감소, 요거가 되게끔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적이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해결이 돼. 그거에 맞게끔 기억, 니은까지 처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렇고요. 그때 우리가 순서상 A, B라 적어놨으니까 0, K 요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처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기억번에 맞춰서 A 좌표에다가 값을 A, 저기 순서상 그 값이 0이야. 0. 그러면 fx라는 식이 저기 위로 볼록 이렇게 나왔을 때 얘 축이 x는 마이너스 1까지인데 다음 범위를 어떻게 끊어낸 거야? x가 a보다 작다까지가 인정되게끔 요만큼 범위를 잡아주세요 라고 한 거지. 그럼 이미 밑으로 내려간 부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증가 아니야? 아니야. 증가에다가 여기가 뭐가 더 달려있어. 감소가 달려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y값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니까 이미 깨졌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억번 땡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이음번. 그래서 순서상에 맞춰서 적으면 되는데 A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B값이 4래 라고 써있으니까 A값 마이너스 1. 그럼 우리가 범위가 아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서 여기 축이 X는 마이너스 1 적어놓고 여기 왼쪽까지만 얘가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꼭지점 좌표는 내가 아까 써놨지? 마이너스 1,2다 라고 순서상 써줄 수 있어. 마이너스 1,2.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B값이 4라고 돼 있는데 다음 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 B값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이죠. 맞지? 그래서 저 1,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니까 지금 이때 요 값을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되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요쯤 잡을게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문제 핵심 요소가 뭐냐? 여기로 잡아낸 지금 요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요 식 있잖아. 요 식이 지금 저 gx 플러스 b식이 되는데 얘가 여기에서부터 그래프를 그릴 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당되게끔 우리가 그 범위를 잡을 거니까 얘가 여길 지나가면서 이렇게 증가 관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축의 오른쪽 관점에서. 그럼 연속이 되냐를 체크해 달라는 거지, 지금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어딜 체크하면 돼? x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잘리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가 이제 문제 풀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게 연속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시면 4 빼기 2니까 여기 y값이 2가 나오니까 우리가 연속이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증가, 이렇게 돼서 얘는 니은번 맞는 값이 됐다 라고 동그라미 치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m 더하기 b의 값을 원소로 할 건데 m, b란 거가 이제 아까 그 이뤄지는 그 원소로 하는 집합, 저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안에 들어가게끔 할 거래. 근데 거기 안에 m, b 중에서 m의 값이 정수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m의 값을 정수라고 잡아줬으니까 m의 값 기준으로 먼저 처리를 조금 해볼게. m의 값 기준으로 지금 m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았어.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관점 하나 제공이 돼 있었어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잘랐을 때 식이 b값이 4가 될 때 하나 됐던 거지. b값이 4가 될 때 하나 니은번에서 체크해 준 거야. 니은번에서.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황은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m의 값이 우리가 숫자를 키워서 m의 값이 0이 된다 라고 하시면 아까 0의 값으론 가지 못하게 막아준 거야. 기억번에서. 문제가 연결성이 있어. 그래서 줄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늘리지 마시고 줄이세요.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로 접근할 거고 그러고 기준선을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2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래프 한 번만 그릴게. 그냥 그래프 그려야겠다. 하나마다 그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축이 얘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였어. 근데 여기에서 m의 값이 마이너스 2란 범위 기준으로 여기 왼쪽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얘 첫 번째 얘 그냥 fx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몇부터 지나가는지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 좌표값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그런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연산하면 마이너스 2,1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좌표 잡아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아까 gx식 저기 1, 마이너스 2 적어놨는데 요거가 그냥 b값이라고 잡고 우리가 꼭지점 좌표 잡아줄게요. 꼭지점 좌표는 몇 몇이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때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이 잡힌 다음에 요게 더 옆으로 쭉 지나가면서 얘가 증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증가로 계속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다음에 대해서 잠깐만 기준선 잡아야겠다. 기준선 안 잡고 못하네. 잠시만요. 기준선 잠깐만 잡을게. 일단 기준값
이미 감소까지 들어가지니까.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반드시 1단계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범위를 여기다 표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줄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저 범위 값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서 증가 부분까지만 들어가게 할 거야. 오케이? 그러고 두 번째, 요 값을 B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가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꼭지점 좌표가 되는데 얘보다 아래에 있는 요 어떤 좌표잖아. 얘는. 맞지? 그랬을 때 얘가 동일선상에 있으면은 이게 얘랑 얘가 띄어져서 1대1 대응이 이미 안 돼. 그래서 얘가 A 값보다 더 왼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요 값으로 얘 값보다 더 왼쪽에 있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지 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서 증가해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식을 두 가지 쓸 수 있어.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값이 A랑 동일선상도 안 되고 얘가 더 오른쪽이면 그냥 떨어져 있어. 완전 사이에 그냥 정의역값 비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 값은 값이 A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씩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M의 값이 마이너스 2라 했어. M자리 값이 얘가 A 값이죠. 그래서 얘가 A 값이야.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B 값 4 하나 찾아줬고요. N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더 갈 거야. N 값이 마이너스 2야 라고 할 때 그럼 N 값이 마이너스 2면 요따 숫자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랬을 때 B의 기준선이 생겨. B의 값이 요게 3보다 크다 라고 B의 값의 범위가 생겨. B의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M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아까 그래프 그리던 거 기준으로 그래프 마무리 그릴게요. 여기 지우고 그래서 여기 축 하나 잡고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 그래서 이쪽 왼쪽 범위인데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 여기 꼭지점으로 가져갈 건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채워줘야 돼. 그럼 아까 하던 거 그냥 그대로 찾아주면 돼요. 요 지점값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저기다 대입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값이 1 얘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을 지금 주어진 요 꼭지점을 가진 함수인 x 옆에 플러스 b-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는 y다. 요게 여기 아래식이거든. 이 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2, 1을 지나가야지 연속이 돼. 그때 B값 찾는 거야. 근데 B값 설정값 범위가 요 범위여서 우리가 이 범위 가지고 둘 중 한 값 될 거야. 두 값 다 안 되거든. 값이 2차식이어서 두 번 나오는데 한 값밖에 안 돼요. 연속 쓰면. 자, 그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2, 1을 저기다 대입하시면 좌변식은 1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니까 b-3의 완전제곱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b-3의 완전제곱값은 값이 3이다. 얘가 되고요. 그때 b-3은 그때 뿔마 루트 3 이렇게 될 건데 b값은 3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그 다음 3 마이너스 루트 3도 될 건데 그 중에서 3보다 큰 값이 B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3만 되고 얘는 되지 않는다가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오는 B의 값이야. 그래서 얘에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3 플러스 루트 3이 두 번째 범위에서 나온 요 값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찾은 거야. 계속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볼게. 그래서 우리가 M의 값 계속 할게요. M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정수니까 M의 값 마이너스 3 해주시면 M의 값 마이너스 3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M의 값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또 그래프를 한 번 더 작성해 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몇을 지나가는지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A 값에다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 B 값이 어떻다? 이항하시면 값이 4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나와. B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저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마이너스 3 넣으셨을 때 왼쪽 식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3 대입값은 여기 값이 4 몇이야?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요 값 나와요. 요 값.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변식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나? 대입하면? 네, 맞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 범위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더 왼쪽에 저 값이 꼭지점이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여기랑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대로 잡힐 때밖에 하나 더 안 나오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이 y 값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당겨져서 처리될 때 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가 되는 거고 m이 마이너스 3일 때 이때가 요 값이 된다 라고 해서 이항하셔서 b 값 쓴 값이 가 되니까 m 더하기 b 값 쓴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 둘, 그 다음 여기에서 둘이 더하시면 값이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3, 여기 1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값이 3, 저기 마이너스 2랑 요거 안 했네? 요거 둘이 안 더했네요. 미안해요. 둘이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 얘가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 그럼 5 플러스 루트 3 나오네.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요. 여기 더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 자기가 그려서 해야 돼. 이거 그리기 힘들구나. 되게 힘드네요.
끝내와야 돼. 인데 일단 B단계라도 꼭 다 끝내오세요. C단계는 일단 질문 받아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네. 풀 수 있는 친구들 C단계까지 다 풀어오시면 좋겠고, 이거 절대값 그래프 이거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여기 앞에 설명이 하나 있긴 있거든. 여기 필게요. 여기 그냥 본인들 요거 보시면 되는데 난 설명 드릴 거고. 네,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46페이지. 146페이지 여기 절대값 그래프. 그래서 여기 할게요. 첫 번째 1번 절대값, 우리 절대값 그래프. 첫 번째 y는 f 절대값 x, 요거 표시되어 있을 때 요거부터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절대값 어디 쓰여 있는지 그것만 확인 계속 해주면 돼.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는 수식이 y는 fx 얘가 되는 거지. 그러고 x가 0보다 작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기 마이너스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인데 내가 일단 fx식은 설정해 줘야 되니까 fx식을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프 그릴게요. y는 fx 수식. 자, 그때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 맞춰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지금 요 그래프 중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요거래. 그럼 요대로 우리가 표현해 주면 돼. 요대로 저 부분 살려주는 거야. 그때 여기 x가 0보다 작다는, 우리가 y는 fx가 있는데 y는 f-x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요 그래프 y축 대칭이지. 그래서 y축 대칭한 함수 그려놓고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표시해주면 요 그래프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 설명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요거 한 번 더 확인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옆에 써 있는 걸로 할게요. 절대값 fx 요 그래프 그릴 거고요. 그때 우리가 똑같이 절대값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절대값이 어디 걸려 있는지. 그럼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준으로 얘는 식이 y는 fx가 되고, 그 다음 얘가 fx가 0보다 작다 기준으로 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그려놨던 요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래.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야? 다음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위에 있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준이죠. 오케이? 그 다음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대? 어디 축 대칭? 요거 지우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원래 함수를 어떻게 대칭하면 돼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림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범위 어디만 돼? 요 부분만 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 아시겠어요?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이거 같이 한번 그려봐 줄래? 이렇게 두 가지. 급하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하던 거랑 똑같아서. 스킬적으로 그려도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식이 y는 f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y값이 0보다 작다 범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y fx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그래프 첫 번째 거 그냥 그대로 표현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래.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 색칠해 주고,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요 그래프 그릴 거래. 그럼 이거 원래 거 함수를 어떻게 해줘? 어디 대칭? x축 대칭이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하신 다음에 요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에 우리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부등호 모양. 이렇게 저 해당 범위에 저렇게 표시해 줄 거다. 해당 범위로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아시겠어요? 둘이 차이 알아야 돼. 둘이 차이. 그 다음 네 번째 거 우리가 전체가 마지막 내용이야. 여기까지 함수고 다음 번부터는 그거예요. 유리함수. 자, 이렇게 돼 있어. 요거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이니까 구분선이 두 가지가 있어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는 y는 fx가 된다는 거야. 그때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아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y fx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 x값이 0보다 작아. 그 다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는 y는 f-x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우는 건 얘는 외울 거야. 그 다음 y값이 0보다 작아. 마이너스 y, 요 값은 f-x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래프를 그림 잡아줘. 지금 이렇게요. 그때 얘가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이거 몇 사분면 내용이야? 1사분면 이쪽이죠. 내용이. 오케이? 그랬을 때 얘의 범위를 우리 어떻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요 범위야. 요식. 오케이? 그랬을 때 다음 식에서 이제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아. 그거는 원래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디 축 대칭? x축 대칭이요. 이렇게 그림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 범위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값이 0보다 작다. 사사분면 측에다가 그릴 그래프는 요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세 번째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거를 y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y축 대칭. 이렇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 부분, 2사분면에 들어가는 부분만 인정해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요건요.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요거 원점 대칭 이동하시면 요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건 외운다고 그래서 1사분면 걸 그리시고요. 1사분면 얘 그래프는 본인이 그려.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그 다음 y축 대칭, 그 다음 원점 대칭 다 해가지고 표현해주면 돼. 그렇게 그리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거는 그냥 스킬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 대칭 걸면 돼. 알겠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저번 주에 명제 C단계 남았거든. 명제 C단계부터 내일 거의 B단계까지 다 할게요. 여기 함수 B단계는 C단계 일부분 포함하고. 크게 할 거가 없는 거 같은데 1057번 하나 하고 그 다음 1062번 이거 옛날에 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까먹은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1057 그 다음 밑에 1062 이렇게 두 문제 할게요. 그러고 C단계 한 2개, 3개 풀고 마칠게요. 1057 1057 풀어보실래요? 1057 방금 거 대칭 이동 한번 해주시면 돼요. 했어? 알아먹었어 방금 거? 오케이. 이거 아까 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양수 부분 살리고 그 다음 여기에다 마이너스 걸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튕겨가지고 x축 대칭 요 도형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설명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1062번 요거 할 거고요. 1062번 요거 하는 법 다 나면 좋은데 안 날 수 있어요. 자 한번 할게요. 그래도 3개짜리니까
네, 요거 첫 번째 거 끊어내는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거 끊어내는 값 5, 세 번째 끊어내는 값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정확하게 하시면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첫 번째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값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 사이까지. 두 번째, 세 번째 x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7까지. 그 다음 x값이 7보다 크거나 같다.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범위 끊는 거지. 원래 2개짜리까지 많이 했죠, 옛날에. 그래서 하나씩 끊어주시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 다 마이너스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그 다음 옆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7 하니까 값이 플러스 11 나오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요거 잡아줄 때 여기 둘이 뿔마가 바뀌죠.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지워지니까 x계수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거 여기는 양수값이니까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5, 그 다음 여기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네. 값이 요거가 13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3번 여기 세 번째 범위 여기에선 두 값이 양수값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양수값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x 옆에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요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값이 x에다가 값이 플러스 3 이렇게 달리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 네 번째 값은 모두 양수니까 y는 3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이렇게 달리겠다. 이걸로 그래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 작성하고 한 번만 볼게요. 요거가 마이너스 1 기준, 그 다음 5 기준, 그 다음 여기 7 기준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끝에 값만 찾아주면 돼. 맨 끝에 요 범위값. 그래서 여기 대입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14를 지나가게끔 설정 잡아주고 음수값, 기울기 음수값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 잘못됐네. 요거 마이너스죠. 요거 마이너스 쓴 건가? 네, 마이너스. 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계산해 주시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값 넣어주시면 값이 14 똑같이 지나가지.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더 느슨하게 이렇게 내려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값이 5에서 지나가는 좌표가 값이 5,8이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5,8 이렇게. 그 다음 요거 값이 여기 5값이 될 때 여기 5,8 똑같이 지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서 7의 값 대입해 주시면 7,10 지나가겠다. 7,10 이렇게요. 7,10 그 다음 저기에서 7 넣어주시면 얘가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렇게 되겠다. 똑같이 점 지나가고. 그래서 이때 언제가 최소값인지 찾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시험 기간에 만약에 할 거면 얘네 플러스 연산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중앙 쪽에서 배치돼요. 얘가 저기에서 뿔 마가 바뀌면서 교차되니까 다 같이 플러스일 때. 근데 마이너스 막 섞여 있고 계수값 잡혀 있고 하면 어차피 계산해야 돼. 다 외워서 못 하니까. 알겠어요? 그냥 식 자기가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최소값 x가 5일 때 값이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문제 정도만 더 할 거고요. 1063번 옛날에 한 적 있는데 1063번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쪽에서 1071번 이렇게 두 가지 할게요. 두 가지 지금 풀어보시고 5분 풀어보시고 두 문제 할게요.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 풀린 친구는 다른 거 풀고. 1063, 1071. 1071.
경주 한 20분 있다가 일로 올 거야. 어, 어, 여기 끝나고.
무조건적으로 뭐다? 최대값이 7이면 최소값이 1인 거, 그 다음 최대값이 8이면 최소값이 2인 거,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종류가 없구나 라고 써 있어. 그럼 이때 1에서부터 7까지가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7가지 무조건 반드시 합을 당할 거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들어가는 숫자가 있는 거잖아. 8개가 대응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숫자 x라고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앞에까지의 합은 평균이 4기 때문에 4 곱하기 7하면 28 되겠다. 그래서 28 더하기 x가 값이 42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x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1번 케이스가 망가진다. 이거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부터 8까지니까 2, 3, 4, 5 옆에 6, 7, 8 이렇게 적었을 때 그때 평균값이 5인 거죠. 그래서 5인 거 계산 빨리 되면 5 넣어서 35 적어주시고 옆에 플러스 x 똑같이 달아서 값이 42 만드는 거니까 얘 값이 7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 똑같이 대응되는 값이 7이겠다 라고 해결된다. 같은 함수값 2번 나오는 거 찾으라고 뒤에 조건 써 있는 건 그거야. 정의역이 다를 때 한 값으로 가져가는 값이 몇이냐. 지금 A, B 찾는 거 아니고 N 찾는 거죠.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 1071번이 일단 풀이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약간 정석책이나 개념원리 같은 데서 풀이 방식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다음 함수에 대해서 왼쪽 f.gx는 fx 요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이라 써 있어. 그럼 이때 다음에 대해서 우리 합성식 쓸 거야. 이렇게요. 요 값은 fx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fx 식작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gx를 정의역으로 넣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gx의 값의 제곱 더하기 2gx 여기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써가지고 이 식은 fx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요걸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공통항 나와요. 반드시 라고 써 있는 게 그냥 기본 풀이 방식이야.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가 식이 겹치니까 이항하시면 우리가 공통부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식에서 gx 마이너스 x 그 다음 옆에 gx 옆에 플러스 x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 gx 옆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가지고 공통부분 만들어서 gx 값이 마이너스 x가 공통인수니까 이따가 gx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서 식을 정리하겠다 라고 해서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둘의 교점 갖고 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식 정리는 일단 이게 1단계인데 식 정리 이게 정석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얘가 정석이 맞는데 난 2차 함수 보면 2차 함수는 중요 요소가 2차 함수 중요 요소 뭐예요? 대칭축이지. 대칭축이잖아. 이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실 이걸 축관점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f, gx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여기 fx 써 있지. 그래서 2차 함수에다가 우리가 같은 값을 넣어가지고 같을 때가 한 번 돼. gx랑 x 값이 같을 때가 한 번이 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축의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축 관계면은 대칭되는 관계면은 함수값이 똑같죠. 그래서 x랑 gx의 합값이 두 번째예요. 얘는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다. 요거 돌리시면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요. 대칭 축 관계. 그럼 저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겠다. 라고. 2차 함수 축 많이 이용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축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리된다. 왼쪽이 약간 너무 조작성인 것 같아서. 네. 저렇게 하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게 보통 책들에 보통 저렇게 써 있는 것 같아. 자, 그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때 그래서 gx랑 x랑 같다라는 거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고 식 하나 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값은 0이다. 얘가 하나. 그 다음 gx랑 얘가 같다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두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여기에서 요 식하고 요 식에서 두 번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근 갔잖아? 그럼 여기에서 빵근. 그 다음 여기에서 한 근이면 한 근. 그 다음 여기에서 0개면 여기 2개.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개수 맞춰가지고 조작 걸면 돼. 첫 번째 1번. 우리가 판별식 D 갈게요. 얘 9-4A 값이 얘 값이 0보다 크고 그 다음 우리 여기에서
1-4a-8 값이 얘가 0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로 성립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 9-4a가 값이 0. 여기 중근. 그 다음 여기서 1-4a-8 값이 0. 그래서 안 되는 범위 자기가 찾는 거야. 세 번째, 여기 값에서 9-4a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 옆에 1-4a 플러스 8 값이 0보다 크다. 셋, 이렇게 해서 둘이 교집합 걸리는 것만 범위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값, 이거 치워주시면 얘는 a 값이 이항하면 a 값이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얘 값은요, -4a 값이 이항해주면 -7이니까 얘가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 a 값이 -4분의 7보다 크다. 요거에서 요 첫 번째 범위는 -4분의 7에서부터 a 값이 4분의 9 사이겠다가 첫 번째 범위 나오겠네. 여긴 교집합 가능. 그 다음 요건요, a 값이 4분의 9랑 a 값이 -4분의 7이 같이 가냐고 물어본 거지. 두 번째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그어주면 돼. 그 다음 요 값은요, a 값이 4분의 9보다 큰데 얘는 a 값이 -4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둘이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번씩만 된다. 이렇게 나오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많이 맞추셨나요? 축 이용하시면 좋아요. 내년에 그 수학 자, 요거 문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요 부분에서 역함수 얘기가 써 있는데 아까 앞에 쌤 B단계까지는 다 증가함수 관점으로 최대한 다 잡아줬어. 그냥 전 문제가 다 증가함수 관점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여기 x1하고 x2 중에서 x2가 더 큰데 요때 fx1과 fx2를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대. 이거 무슨 함수? 감소함수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감소함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제 했던 걸 기억을 조금 해줘야 돼. 감소함수의 역함수는 뭐라고? 감소함수가 같이 돼야 돼. 알겠어? 식이 막 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역함수인데 대칭 관계잖아. 그냥 y랑 x만 갈아 껴준 거잖아. 같은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소함수 이거 역함수 했더니 감소함수가 될 거여서 그 관계로 우리가 따져서 보시면은 문제가 쉽고요. 여기에서 볼게요. 그래서 다음에 대해서 기억번 말고 니은번만 처리 하나만 해볼게. 자, f-1 저거 써있어. f 인버스 1. 그럼 얘가 감소함수잖아. 똑같이 감소함수. 근데 문제에 써있어요. a 값보다 b 값이 크다고. 그럼 얘가 더 큰 값이지. 맞지? 근데 큰 값 넣은 게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얘 맞다고. 얘가 더 큰 값이잖아. 큰 값 넣은 게 더 작아야 된다고. 감소함수 관점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풀이가 포인트가 감소함수를 못 맞추면 f a 값이 있는데 요 값이 뭐 k다. f b 값이 있는데 얘가 뭐 k 말고 별이다. 이렇게 해놓고 얘가 a보다 b가 더 크니까 k보다 별이 어때야 되냐? 얘가 더 크겠죠? 감소함수니까. a가 b보다 작으니까 y값은 반대여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씩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못 보면. 알겠어요? 감소함수 관점으로 바꿔봐 주셔야 된다고. 알겠어? 네, 바꿔봐 주세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f 인버스 요거 할 때 f 인버스 뭐 별값이 a가 나올 때 f 인버스 네모 값이 b가 나올 때 이러면서 하나씩 해가지고 막 저거 다 껴가지고 풀면은 문제가 좀 길다고. 알겠어요? 감소함수 관점으로 우리가 최대한 처리해준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f 별값은 값이 a 이런 거 적어가지고 f 인버스 a 값 이거 잡으려고 별값 비교하고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니은번 할 때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알죠? 니은번 이해됐죠? 감소함수 관점으로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